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잠시 뒤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속보가 들어온 걸 보니까 윤석열이 탄 호송차 8시 36분에 구치소를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다시 오늘 이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 아마 저희가 어제 그저께 목도를 했던 뭐 눈을 감고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궤변의 발언을 계속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발언 이런 것들이 과연 재판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정말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한, 선동을 위한 하나의 쇼처럼 생각을 하는 것인지 오늘도 6차 변론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 TV 현장 카메라, 현장 중계를 통해서 지금 헌재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요. 한 10분 전에 윤석열 측 이 대리인단은, 변호인단은 들어갔고, 자, 지금 경호원들로 보이는 남성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마 조금 있으면 윤석열이 탄 호송차가 도착을 하겠습니다. 이 현장 지켜보면서 또 현안도 함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죠. 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엄청 추운데 너무 춥습니다. 예. 네. 너무 춥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네. 3년여 살아봤잖아요. 거기는 심야 전기로 해요. 전기세를. 그러니까 밤에 바닥에 전기로 난방이 들어와요. 또 그러나 생각이 나시는 따뜻해요. 네. 그러니까 매트레스 깔아놓고 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침대 좋겠죠. 네. 근데 낮에 추워요. 낮에 춥다. 초저녁에 얼마나 춥든지. 그래요. 이 추운 구치소를 벗어나서 이제 윤석열이 오늘 헌재 심판정에 나오게 되는데, 자, 현장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고, 국회 쪽 대리인단, 소추인단은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전두환 대통령이 네. 서울구치소 살았잖아요. 예. 나오면서 기자들이 다 이렇게 취재를 하니까, 기자 여러분, 여기는 가지 마세요. 여기는 가지 마세요. 이게 명언이었고, 예. 제가 한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 소유권 지불도 하지 않은 채 사용했더라요. 어떤 말이요?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저번에 대통령 참모들 만나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던데, 자, 지금 헌재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의원님, 지금 그저께 있었던 헌재 5차 변론도 다 보셨잖아요. 그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아니, 그리고 예. 뭐 호수의 달빛의 그림자? 호수의 달빛 그림자. 달빛 그림자. 실체가 없다는 그런 얘기 이건 하는 뭐 것 같은데. 아니죠. 트로트 가수의 흘러간 노래 가사를 보는 것 같아. 그래요? 아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네.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호숫가에 벤치에 앉아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 노래 아나? 저는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유행해서 골목에 강아지도 부르고 다니고. 자, 지금 윤석열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헌재 지하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법무부라고 쓰여 있는 승합차가 지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 좀 경호처의 이제 차량들이 줄줄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뭐 언제까지 이 모습을 봐야 될지 국민들께서. 자, 경호를 받으면서 윤석열 또 한 1시간 정도 남기고 입장하고 있습니다. 저게 네. 지금 오늘부터 한 달 내에 다 끝납니다. 한 달 내에 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나면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호송차, 즉 이명박, 박근혜 저기 있었어요? 구속돼 있으면 못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앞으로 100일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별 이변이 없는 한 저는 3월
10일부터 15일 사이 중순까지는 결정된다고 하면은 오늘이 2월 6월 며칠입니다. 6일. 예. 40일 내에 다 아. 끝나요. 그러고 40일 파면 결정이 나면은 60일 내에 대통령이 선출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의 고통과 인내와 분노는 100일 내로 다 정리된다. 100일 새로운 세상이 나온다. 음. 그리고 저 꼴도 안 본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끝났지만은 형사재판 그럼요. 받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예. 2심, 음. 뭐 대법원에는 법정 안 나오지만은 네. 저 지루한 모습을 많이 보지만 저렇게 경호는 받지 못할 것이다. 아, 이제 예. 얼마 안 남았다.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은 또 이제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일찍 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또 이제 변호인들하고 얘기하겠죠. 얘기도 하고 머리도 하고 양복도 입고 예? 넥타이도 매고 뭐 이렇게 또 심판정이 등장할 것 같은데 저 양복 같은 것은 네. 구치소에서 바꿔 입고 나와요. 모든 피고인들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아. 예, 본인이 예. 복장을 어떻게 하고 나갈 것이냐. 네네. 그러면은 그 전날 다 영치를 해놓고 아하. 또 저도 그냥 영치해놓고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머리를 만지는 것은 글쎄 저기서 하겠네요. 네, 저기서 이제 할 텐데 뭐 지금 대통령 신분이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예우 차원이다. 무슨 뭐 신분은 법무부에서 신분이에요. 정지된 신분이지. 정지된 신분인데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오늘도 이제 심판정에 나와서 여러 가지 또 주장을 윤석열이 할 텐데 지난번에 보니까 직접 신문은 못했습니다. 신문은 못했는데 증인들의 이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자신의 또 입장을 또 막 장황하게 설명하더라고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아, 지난번 엊그제 네. 재판은 홍장원 홍장원 1차장이 1차장이 압권이었고 오늘은 곽종근 사령관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하잖아요. 10시부터. 네. 하루 종일.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은 또 어떤 거짓말이 등장할까? 그러니까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헌재에서 하는 얘기는 제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 했더니 그게 보도가 됐던데요. 네. 지금 저는 이제 또 거짓말 하지만은 국민들이 믿나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제일 진짜 왕법꾸라지다. 구속 취소 그 청구를 신청이죠. 하는 예, 것 보세요. 이건 사법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석 청구는 있죠. 그렇지만은 구속 청구를 한 것은 구속 취소. 취소한 예.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윤석열은 구속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계산이고 네. 보석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구속영장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돈을 내고 이 몸이 풀리는 건데 네. 구속 취소 취소를. 청구를 한 것은 구속 자체를 아예 무효화시켜 가지고 나오면은 검찰에서 만약 구속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두 왕법꾸라지. 왕법꾸라지. 예. 뭐 어제 뭐 신인규 변호사는 이 미꾸라지 계속 이제 비유하니까 미꾸라지한테 미안하다고. 법꾸라지 말고 법지렁이, 법렁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왕 법꾸라지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이제 보고 있고 체포적 부심도 청구를 했었고 또 이번에 구속 취소도 청구하고 할 수 있는 것 그 신청을 계속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예. 또 재밌는 것은 황교안 전 대행이 변호인의 변호인의 그분이 줄기차게 예. 그 얘기했던 게. 부정선거 맞아요. 왕초거든요. 그런데 선거 왕. 아무튼 이상한 족속들은 다 모이는 것 같아. 거의 뭐 한 팀이 돼가지고 한 몸이 예. 돼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 다들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 사실 홍장원 전 차장의 이제 발언이 우리 국민들의 그래도
그래서 갑갑한 이 마음을 그래도 속 시원하게 해줬어요. 네, 그렇죠.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거기에서도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던데요. 저는 홍장원 1차장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분이 국정원 1차장으로 물론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는 국정원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집권을 하면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 국방장관과 육사 선후배로 1차장으로 오게 됐고 네. 또 김태효 안보 1차장의 마포고등학교 동문으로 와서 굉장히 그 횡포를 부렸다고요. 그리고 조태영 현 원장을 밀어내고 자기가 네. 국정원장이 된다 아하.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취득을 한 게 대북 공작 자금 유용 사건을 알아가지고 네. 정보위에서 제가 터뜨렸어요. 아.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홍장원 1차장이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 개별적 즉 저한테 대면 보고를 하겠다 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대북 공작 자금을 유용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정원의 특수한 그러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추궁하지 않겠다. 차라리 없는 것으로 해라. 왜? 만약 그것이 불거지면은 외교 문제가 대두되고 국정원의 고유 업무가 전 세계에 밝혀지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덮는 게 좋겠다 네. 하는 개인 의견을 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을 패스하고 차장한테 전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어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미국 간 것으로 알고 차장한테 전화했다. 네. 국정원장이 외국 나가면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요. 다 보고가 돼 있어요. 또 대통령이 설사 잊었다가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거기 의전비서관에게 국정원장 대봐. 그래서 연결되면 그렇죠. 그러면은 통화하고. 의전비서관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미국 출장 중입니다. 이러니까 전화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한테 전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해놓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 국정원법에 대공수사권은 이미 경찰로 이관됐어요. 그런데 간첩 잡아라 지시했다고? 이것도 거짓말이고 불법이에요. 이건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 평가할 것은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불복한 것. 특히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그러한 명단을 받고도 미친놈이네 하고 거절한 것. 이 자체는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돼요. 그것이 애국심이고 국정원 직원다운 행동이에요. 만약에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네. 여인영의 명단을 받아들여서 액션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면은 국정원의 그러한 조직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
이 조직들이 계엄에 가담해서 했다고 하면은 물론 네. 우리 국민과 우리 국회가 해제를 불복해서 바꿔내겠지만은 엄청난 희생이 따랐을 거다. 엄청난 희생이 따랐을 거다. 네. 그것과 함께 국정원의 정보기관이 또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명령에 복종한 국정원 직원들이 네. 거기는 요원이라고 그래요. 아하. 국정원 요원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겠는가. 그러면 우리 정보기관이 또 와르르 무너지는 네. 그런 결과가 있었을 건데 홍장원 1차장의 애국심의 발로로 대통령의 명령을 부당하기 때문에 불복했고 여인영의 월권에 대해서 미친놈 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됐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장원 1차장이 보수 중에서도 꼴통 보수예요. 이런 분이 그런 결단을 내려준 것은 참 훌륭하다. 네. 그래서 국정원에는 이름 없는 별들이 현관에 있는데 이름 있는 별로 홍장원은 기록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의 이 증언들 그리고 그 증언을 계속해서 국회에서든 아니면 헌재 심판정에서든 계속 유지하면서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혔다. 그 용기. 그렇죠. 그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대통령이 예. 그 조태영 국정원장이 미국 간 것으로 알았는데 국무회의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무회의에서 만났잖아요. 예, 만났죠. 예. 그래서 뭐 이제 해외 나가서 뭐 나갔던 것에 대해서 전화해서 뭐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 그리고 뭐 간첩 검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전화했다. 그런데 그 진짜 그 시간에 예. 그 전화를 굳이 홍장원한테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아 그것은 이제 뭐 그러니까 예.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을 우리가 계속 거짓말 퍼레이드를 계속 헌재에서 보고 있는데 참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홍장원 1차장이 얘기했던 게 또 있어요. 이 계엄 이후에 이틀 뒤인가요? 네.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김태희 의원한테 네. 이거 대통령 네.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네. 자제하고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전달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전달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은 예. 김태희 의원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정도로 홍장원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 아, 그렇죠. 이번 정권에. 그리고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 특검이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태효 1차장의 행적 또 국무회의의 구체적 내용 네. 더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인 행안부 장관, 국방장관, 법제처장, 예. 민정수석의 삼청동 안가 회동 그 이런 회동. 것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우리가 지금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이게 좀 어딘가 좀 안 맞고 빠져 있는 그런 조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맞추려면 수긍을 해야 보면은요. 된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내란 속에 윤석열이에요. 이 경찰 인사한 거 보세요. 그렇군요. 이번 승진한 사람이요. 네. 윤석열 정권에서 3번 맞습니다. 승진한 사람이에요. 거기 다 대통령실 파견 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은 경찰 인사는 최상목 대행이 한 게 아니라 네. 윤석열 내란, 업무가 정지된 네. 내란 수의 피고인. 내란 수괴가 하고 있다. 이게 내란의 연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빨리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그렇네요. 이 재판이 계속돼야 네. 비로소 윤석열은 끝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박현수 치안정감 인사 뭐 이런 거 보면서 서울청장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은 구속되고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헌재 심판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전혀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또 그 사람들이 이번에 승진된 사람들이 전부 내란 동조 세력으로 가담 세력으로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통화를 했다고 지금 하니까요. 수사의 주체가 검찰인데 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인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물론 김용현 전 장관 뭐 우리가 뭐 구속했다. 아, 그렇죠. 윤석열을 구속 기소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바로 비하폰 서버 압수수색 이 부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군 장성들이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았던 비하폰을 가지고 통화를 어떤 걸 했고 언제 통화를 했는지 이걸 밝혀야 되는 건데 이걸 못 밝히고 있어요? 심지어 계엄 해제 후에도 네. 김성훈 경호 차장이 비하폰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윤상원한테도. 네. 민간인이에요. 장관한테 예. 민간인이에요. 그 사람은. 비단아 씨한테 가서 잘 물어보는 사람. 너무 웃기는 게요. 세상에 네. 5.16 혁명 주체들이 준비하면서 점쟁이한테 가서 이 사람 하면은 배신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있느냐. 네. 이 점괘에다 물어보고 5.16 혁명 5.16을 했겠어요. 군사쿠데타를. 이 사람들은 예. 계엄을 하면서 윤상현 예. 비록 예비역 장군이지만은 네. 정보사령관 하신 분이 예. 군산 비단아 씨한테 가서 다 물어보고 사진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관상 보고 사주 물어. 야 이건 우리가 예. 윤석열이 왕자 써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 교단 목사님들 예. 이 점쟁이 공화국이 정상인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성경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 해야 되는데. 진짜. 정신 나갔다니까요. 아니 목사 저는 정광훈은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도 부정하잖아요. 네. 예수님도 부정하는데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최근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났어요. 네. 그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내 조카들도 우리 식구들도 의사가 많고 처가도 의사가 많지만은 의사 당신들이 윤석열 찍어서 이렇게 됐지 않냐? 의료대련 낫지 않냐? 그럼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해야지. 네. 어? 지금도 윤석열 지지하냐? 이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다고. 예. 나는 의사 하셨어요. 일부겠죠. 의사, 목사님들, 예. 보수교단 목사님들 이게 문제 있지 않냐? 우리 사회 엘리트들 또 그렇죠. 이런 사람들 뭐 전환길인가 무슨 한길인가 뭐 이런 사람들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아니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가 내란을 잘했다고 합리화시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역시 미국은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미국이요? 네. 포린 팔리시 기사 봤어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포린 팔리시에 예. 그 포린 어페어스 포린 팔리시가 미국 외교 최고 전문지로 네.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나경원 실명을 박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미국 와서 네. 윤석열의 계엄을 합리화하고 지지를 원하지만은 아하.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트럼프도 트럼프가 안 한다. 음. 민주주의를 위해서 안 한다. 그렇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뭐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실용주의로서로 높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기사를 그 포린 팔리시 기사는 전 세계 외교관들은 다 볼 거예요. 아하. 그리고 특히 미 국무성, 미 NSC든 이게 거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셉 윤 대사나 미 대사관도 다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높이 평가했더라고요. 그렇군. 쉽게 말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지지를 해달라고 하지만 윤석열 너는 안 돼.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어. 네. 그리고 이재명을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딱 이거예요. 아, 그래서 그걸 이제 미국의 입장 이런 거 뭐 성조기를 계속해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 집회에 나오고 있지만 성조기를 아무리 들고 다녀도 윤석열은 안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그건 있다는 위장이지. 그 민주주의를 음. 파괴하는 세력들이 네. 오히려 미국을 앞세워서 아하. 호도를 하고 있지만 우린 다 안다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기사를 예. 한번 분석 기사를 네.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뉴스에서. 써야 돼. 알겠습니다. 여기는 좀 네, 저희가 눈여겨 보고 네. 친미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객관적인 기사를 써요. 그러니까요. 예. 그 나는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보세요. 있는지 미국에서 예. 반도체법도 예. 아마 오마이뉴스에서는 주 52시간 네. 이 문제를 반대할 거예요. 노동자를 위해서 맞아요. 맞지만은 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좋다. 저는 우리나라가 오픈 AI, 샘 올트만의 HBM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중국의 토종, 양원평 이런 사람들이 만든 딥세이크 네. 얼마나 혁신이에요. 저비용 고효율. 그래서 우리는 딥시크의 혁신이 우리나라에 필요한데 또 이러한 것을 AI로 가기 위해서는 네. 지금 보십시오. 중국 과학원이든가 거기에서는요 6년간에 2,000조 원을 거기에 투자한다고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밖에 안 되잖아요. 네. 700조도 안 되는데. 2,000조 원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이 600만이 졸업을 한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런 혁신이 필요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법도요. 저는 주 52시간 문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제 진보 언론에서는 원칙을 깼다. 네. 원칙을 깼다. 혁신은요 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DJ에게 했던 일부 말, DJ의 변신은 무죄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네. 무엇을 했건 혁신을 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은 무죄다. 그게 왜 죄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토론이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 노동자들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주 52시간 이거 지켜져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계속 하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총량제로 하면 돼요. 총량제. 네. 그거는 더 이제 토론을 하고 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논의가 좀 지켜보도록 아니 하고요. 그 당내에서 얘기가 네. 있는 게 예. 오마이뉴스 같은 그런 논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네. 탄력적으로 하자 하는 이러한 딥시크 이 국면에서, 혁신을 예.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네. 살아남을 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입장을 들어봤고 저희가 또 다른 분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 소추 단장이 대리인단과 함께 입장을 하고 있는데 자, 아마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 예, 윤석열의 그 변호인들의 개변도 듣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내란 행위입니다. 백보, 천보 양보해서 설령 합법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국회는 노터치입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하려 했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는 명백한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87조 사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 불개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군사 독재 정권 암흑기에 대한 흑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명령입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 군의 정치적 불개입은 헌법적 명령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민주공화정을 군정으로 다시는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헌법적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속하고 지금까지 소망해 왔습니다. 이런 헌법 제1조 정신을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내란 행위는 헌법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에 동원된 인원은 무장군인 1,500명여 명, 경찰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 운영을 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극단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국회나 야당과의 협의를 등한시한 채 시행령 제정권, 사명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나 야당과 대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집권당 지도부의 교체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명태균 씨의 폭로는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하면서 통치의 정당성 위기에 처한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와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는 적어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만을 강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제타에서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서슬퍼런 태도를 버리고 그때그때 유리한 말을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 대리인이 주장하는 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 모순의 궤변입니다.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품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대리인단은 오늘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기일에 기존 증인들의 진술이 좀 왜곡됐다는
자, 지금 헌법재판소 현장 모습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 또 이제 대리인단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 말씀까지 듣고 왔는데요. 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결기가 좀 느껴지고 결연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또 날씨가 또 춥기도 하거니와. 우선 예, 윤석열 하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추위에서 떨고 있는데 예, 저 우리 정청래 위원장을 비롯한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네. 재판관이었죠. 변호인들이 추위에 고생하시는구나. 참 추위에 고생하신다. 예. 그렇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국민과 함께 나라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네, 고생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오늘 이제 안에 그렇죠. 들어가서 예. 밤 늦게까지 아마 예. 재판정에서 또 윤석열의 얘기도 듣고 윤석열 쪽 변호인단의 얘기도 듣고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까 보니까 이 발언 중에 황교안 전 총리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것 좀 변호인단이 됐어. 좀 사진 좀 보여. 사진 좀 보여주지. 예,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돼가. 부정선거론으로 이제 거의 뭐 대동단결 느낌이 나는 이쪽 진영의 모습입니다. 극우들의 모습인데요. 아까 모습입니다. 황교안. 아 저기 들어가네. 네, 들어가는 모습. 아까 조금 전에 몇 분 전의 모습이에요. 네, 기자들이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해보지만은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좀 발언을 좀 하긴 한 것 같은데 저분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국무총리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탄핵당하니까 직무대행했는데 네. 국공이석 있어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한 분이에요 그때는.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보수 박근혜 세력으로부터 네.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도 출마하고 했지만은 우리 국민이 누구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을 얕본 지도자가 성공할 네. 수 있어요? 저도요. 네, 매일 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무건의 대화를 하는데 제가 만약 여기에서 잘못 행동을 했을 때 국민이 역사가 박지원은 문제가 아니에요. 김대중 2호 여사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네. 이런 중압감을 가지고 말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말이 되냐? 예. 법무부 장관, 예. 고검장,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으면 내란 수개를 어떻게 변론하겠다고 누가 자기를 반긴다고 나타나냐고요. 내란숙의 변화로 나타난 황교안의 모습. 아유 박지원 의원님이 진짜 화날만 합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까지 여기에 또 함께하려고 하는 걸까요? 황교안은? 이 나라 지식인들이 예. 도대체 내란숙의 혐의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참 황교안 모습까지 또 이 심판정에서 보게 될 줄이야. 참 다이내믹합니다, 의원님.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진짜. 하나씩 보고 있고, 그리고 내일 보니까 뭐 윤상현,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윤석열 면회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네, 권영세, 예, 권성동, 권성동 1, 2인자가 가면서 네, 이 나경원 의원은 자기를 왜 오락하냐 불러서 갔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상현, 김민전 내일. 내란 숙의 꼬붕들이 다 가는 거예요. 추운데 다니지 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국민의 당사를 그리 옮기는 게 좋다니까요. 국민의힘 당사를 거기서 지시받고 거기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아이고 구치소로 그 개인 자격으로 뭐 진짜 안타까워요. 친구라서 간다고 뭐 그 권성동 아니 예. 개인 친구의 저도 도리가. 한때 윤석열 내란 수계와 가까웠어요. 저도 갈 수 있어요. 언젠가는. 네. 그렇지만은 정치 지도자들, 네. 집권 여당의 1, 2인자, 아하. 특히 나경원 의원은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명태균 게이트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네, 네. 이 주진우 라이브를 진행하는 주진우 기자 방송을 같이 해보면은 네. 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 나와서도 오세훈 시장보다 지지도가 높았더라고요. 그런데 명태균이 조작해서 나경원은 떨어졌어요. 또 네. 김기현 당대표 경선 때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그랬죠. 올려서 날려 보냈어요. 예. 또 이번에 한동훈하고 할 때는 개헌론을 얘기했다가 벼락맞았어요. 도대체 잘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그래서 정권 가서 들어서. 그래도 찾아가서. 나경원은 어떻게 됐든 예.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네. 그래 권영세, 권성동 따라가서 나중에 자기가 발표해 대변인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상현, 김민철은 그런 과니까 그렇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싫어도 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난 진짜 딱해요. 네. 어떻게 예. 국민의힘 당이 윤석열 힘 당으로 당명을 개명해야지. 당사는 서울구치소로. 당사는 딱 정해주셨습니다. 한숨까지 쉬고 계신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핍박받은 나경원, 명태균 이제 보고서 관련해가지고 명태균의 이 게이트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또 김진태 지금 강원지사가 당시에 나경원이 이제 뭐 물러나게 된다. 네, 그렇죠. 그런 기사를 뭐 보내줬고, 아니, 김건희에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네. 강원도 가서 김진태 지사 공관에서 휴가를 보내고. 보냈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PC 해서 포렌식한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황금폰 이런 것들을 아니 오마이 TV에서 네. 봉지욱 기자하고 주진우 기자 한번 부르라니까 네. 다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예고편만 보였는지 왜 안 하냐 했더니 지금은 윤석열 타임이라 조금 이따 다 한다 하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 이제 또. 네. 어제 저녁에 주진우 라이브에 제가 출연해서 네. 주진우 기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명태균 씨가 그런데요. 오세훈, 홍준표, 뭐 이준석 이런 분 다음에 대통령 후보 한다는데 내가 빗자리로 싹 쓸어버린다. 그리고 네. 내 옆방에 즉 구치소에 맨 먼저 들어올 옆방 사람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네. 그 오세훈 시장이나 이 사람들이 잘 그 고소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진우, 봉지욱 예. 고소를 고소 안 못해요. 하고. 야, 명태균 게이트의 이제 폭발력, 황금폰과 그렇죠. 또 컴퓨터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네. 김건희, 음. 윤석열의 공천 개입 음. 구체적 내용이 다 나온대요. 그리고 예. 김건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음. 하는 질문을 받는데 네. 거기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는 제가 수십 차례 예, 예. 얘기를 했지만은 최강욱 전 의원이 한국 항고해놨잖아요. 예. 거기서 잘 하고 있어요. 진행 그러니까 중이다. 그 김건희 문제는 구태여 네. 우리가 특검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울 고검, 네. 창원지검에서 다 나온다. 다 나온다. 괴물이 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법에도 논문이 있으니까 부부는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전두환 때 장영자, 네. 이철이
이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되면서 그러한 것이 회자됐어요. 네. 그 상당 부분 검찰에서도 부부나 혹은 자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 조국한테 네. 이재명한테 어떻게 했냐고요. 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명백백한 네. 주가 조작, 국정 개입, 선거 개입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은 검찰이 눈 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네.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동안 의심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명태균 이 보고서가 11월 4일에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까요? 예,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이 계엄을 내란을 12월 3일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예. 어떻게 됐든 이제 그런 것이 가장 그 문제가 됐는데 네. 뭐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오빠 음. 큰일 나 빨리 개엄해 해서 했다 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예. 몇 젊은 친구들이 박지원 너무 심하다 아. 하는데 심한 사람은 자기들이에요. 내가 심한 게 아니라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 민주당의 명태균 진상조사위원회가요. 그 똑똑한 네. 서영교 의원이 위원장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바지런히 쫓아다니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네. 오늘 또 지금 헌법재판소 윤석열의 입에 모든 국민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발표를 안 할 뿐이지 제가 듣고 있기로는 차곡차곡 정리돼 가고 있다. 정리돼 가고 있다. 네. 그러면은 뭐잖아.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그러니까요. 험한 꼴 당할 거다. 지금 험한 꼴 당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작년 지난해부터 계속 그렇죠. 해오셨죠. 맞아요. 그랬더니 뭐냐? 큰 집이다. 큰 집은 뭐냐? 감옥이다. 그래서 네. 명태균 씨의 예. 주장이 가면은 자기 옆방에 1호로 들어올 분은 오세훈. 윤석열 대통령 옆방에 네. 1호로 들어올 분은 누굴까? 누굴지 다들 우리 다 아실 겁니다.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김건희죠. 네,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김건희는 출국 금지 안 시켜요? 왜 김건희 놔두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은 뭐 이제 윤석열 타임, 그렇죠. 윤석열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다 제대로 되고 있다. 네, 국민들도 네, 이거 너무 심하게 한다 하는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못 피한다. 본법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마음을 그래도 좀 놓으면서 순리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럼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민주당 뭐 안팎에서 뭐 들으셨겠지만 네. 여러 이른바 이 잠재적 대권 주자라고 꼽히는 분들 또 여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당원들의 걱정이 좀 있어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네. 대권을 꿈꾸는 솔직히 말하면은 김경수, 네. 김동연, 김두관 이 세 분의 지사와 김부겸 총리가 나서던데요. 네네. 이렇게 나서서 활발하게 정책 경쟁과 또 윤석열 타도 투쟁을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함께 윤석열 타도의 길. 그렇죠. 네.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중요하다. 어떻게 이재명 혼자 하락하냐고요. 이건 음. 아니에요. 정치는 모아서. 경쟁을 하고 네. 국민한테 선택지를 줘야 돼. 근데 단 저는 그러한 분들이 과연 지난 2년 8개월간 총을 어디로 쏘았느냐 이거예요. 농사를 지었느냐. 성경에도 농사를 위해서 가장 수고한 농부들에게
예수님도 네. 추수권을 먼저 줬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출마해서 정책 대결하고 또 이재명과 경쟁하는 것은 네. 민주정당으로서 바람직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감사하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시대 정치는 네. 윤석열 탄핵, 음, 감옥 네. 이거 아니냐. 그런데 또 그분들이 다 개헌을 주장하더라고요. 아, 민주당에서 예. 제가 유일하게 내놓고 또 그분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다 같이 정치한 사람들인데 지금은 시바 때가 아니다. 아, 지금은 선후 완급을 가릴 예, 때다. 예.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을 감옥 보내고 탄핵이 인용돼서 네. 정권 교체가 목표다. 음,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네. 이 100일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대통령 후보가 이재명이 됐건 누가 됐건 개헌에 대해서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재명이 개헌의 공약 1호예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자. 그런데 다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기성 정치권에서는 다 개헌을 찬성하는데 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 보니까는 권영길 네. 진보 정치의 뭐 원로라고 대표 볼수 있죠. 원로죠. 예, 예. 저랑 뭐 나이가 같을 거예요. 네. 그분이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은 윤석열 처벌 탄핵 인용으로 갈 때지 정권 교체를 갈 때지 네. 개헌의 시기는 아니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요. 자, 지금이 과연 무엇을 할 때인가? 그렇죠. 선후 완급이 있는 거예요. 완급.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죠. 거기서 힘을 모아야 될 때지. 그렇죠. 마치 지금 조기 대선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은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김문수 장관은 자기는 대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지만은 일단 주제 파악은 잘하신 것 같아요. 주제 파악. 그분이요. 예. 그분은 변신의 천재예요. 김문수. 과거 기억 예. 옛날 일이라 5.3 인천 음. 얼마나 국자적인 예. 노동 분규였어요. 예, 노동을 했지. 뭐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너무 국자적이다 하는 평가가 많고 또 그분이 이선실 간첩 사건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후보한테 전향해서 네. 보수로 갔어요. 그렇죠. 보수로 가서는 또 얼마나 꼴통 보수였냐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광훈 씨하고 같이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노동부 장관 돼서 계엄을 일어서지 않더라고요. 다 사과하라기도 그래도 또 변신하잖아요. 내가 만약 국무회의 갔으면 계엄 반대했을 거다. 시류를 잘 읽어요. 변신의 기제네요. 변신의 기제인데 아직 이제 파면 결정이 탄핵 인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극우 지지층의 또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이렇게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닐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네. 대선에 안 가 있습니다. 지금 금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구속 기소됐으니까 재판 그리고 탄핵 인용 네. 여기까지를 당면한 목표로 하고 있고 탄핵이 인용되면은 60일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진보 야권 세력들이 네. 단합 뭉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보수 세력에서는 네. 다 아하. 벌써부터 대선으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하고
네. 문재인이 당선된 그 학습 효과를 보면은 5년간 우리가 어떻게 지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은 다 자기들도 알아요. 네. 그러나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 예. 하는 것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니까 되고 있지만은 제가 이번 설 연휴에 11일간을 해남 4일, 예. 진도 이틀, 완도 3일, 목포 하루, 광주 하루 완전히 170여 건의 민생 탐방을 하면서 예, 민심을 소통을 했어요. 들으셨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네. 이 광주에 와서 광주 언론 정치부장 9분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했는데 네. 그분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어. 이재명에 대해서 너무 엔티가 많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면 내란 동조 세력을 찍을 거냐? 아, 그건 아니죠. 그럼 이재명 안 나오면 박지원이 나올 건데 아무도 호응이 없어. 그러면서 나중에 결론은 그래도 이재명이다. 예. 그래도 그래도 얘기를 이재명이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도 그래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저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네. 우리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철저히 같이 가야 돼요. 경제를 위해서나 기술을 위해서나 네.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일본과도 같이 가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도 협력해야 된다고. 국익을 위해 외교를 해야죠. 그렇죠. 네.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해표 정책인데 늘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사상적 이념적 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모시고 가서 네. 미국의 야당 총재 때 대통령 후보 전에 에즈라 보겔 이 CIA 아시아 총국장하고 3시간 반 동안의 통역 김대중 총재 에즈라 보겔 총국장 박지원 이렇게 해서 소위 시험을 본 거예요. 면접. 아하. 네, 그래 가지고 그 결론이 김대중의 사상과 이념은 전혀 의심할 바가 없다. 이게 미 조야에 밝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와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은 네. 저는 이재명을 보면은 딱 김대중의 과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의심을 받는데 이번 포린 팔리시의 그 기사는 네. 완전한 오해를 불식시켰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대하고 저는 이 기사를 민주당에서 그대로 네. 이 당원들에게 알리고. 지식인들에게 예.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의 외교 정책은 일본이에요. 미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이미 천명했듯이 우리가 일본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잘 지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불행한 역사가 있지 않느냐. 위안부, 강제노동 네. 이런 것까지도 윤석열처럼 퍼져버리면은 민족 자존심이 민족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네. 사과하고 반성하고 보상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라. 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죠. 흡수하고 갈 수밖에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호남 민심 얘기까지 우리 의원님한테 들어봤고, 자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지금 현재는 보수층에서는 완전히 대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 네. 박근혜 문재인 학습에서 음. 어떤 경우에도 네. 진보 세력 특히 이재명한테는 정권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프레임으로 갖추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우클릭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하고 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 물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도 그 위에서 좌클릭해서 중도에서 좀 만나는 그런 정치가 그런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50대 49, 48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가 있는 거예요, 대선 선거에. 저쪽은 그러나 예. 그 보수 중도 세력들한테 그러면 내란 세력을 또 투표할 거냐? 아니다. 하면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진영 논리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자기 대선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일을 네. 헌재가 인용될 때까지 그 후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선택이 발휘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게 좋고 특히 우리 야권에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하는 사람을 하자 이거죠. 그러나 경선은 세게 하는 것도 좋다. 또 이재명 대표도 포용해라 네. 하는데 우리 지지 세력이 뭉쳐서 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바라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파면과 그렇죠. 그리고 이 형사 재판을 통한 단죄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조기 대선 되더라도 자,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서 누가 과연 헌신하고 누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때 판단해봐야 된다. 지금 이 시점은 윤석열 단죄를 위해서 뭉치고 힘을 모을 때다. 그렇죠. 다시 뭉치고 한번. 네. 싸우고 이기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